람보르기니 남성 구속 기록.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틀 전에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비틀거리다가 심지어는 막 기어다니다가 체포됐던 30대 남성 홍모 씨. 주차 시비가 붙을 때 흉기를 막 꺼내기도 했었어요. 조금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법원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모자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입장을 했습니다. 긴팔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 전신 문신은 보이진 않았고요. 기자들이 마약 혐의를 인정하냐, 롤스로이스 남성과는 어떤 관계냐,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실질심사는 끝났다 그래요. 오늘 중으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경찰이 지난번에 롤스로이스 사건 때는 그 신모 씨를 곧바로 석방을 해가지고 논란이 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좀 됐습니까? 보니까 운전도 무면허 상태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강남경찰서는 윗옷을 들고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한 특수 협박죄, 그리고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한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영장에 죄명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예. 비틀비틀거리고 마약에 취한 그런 내용들은 예.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네. 적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속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될 때 영상이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흰색 모자에 흰색 티 입은 남성인데 저렇게 쓰러지거든요. 엎드려서 이제 고릴라처럼 기어다니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다시 쓰러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굉장히 좀 다시 봐도 충격적인 모습인데 두 분은 글쎄요. 저런 모습 현장 근무할 때 혹은 지금 사건을 접할 때 저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님? 이 마약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보다는 상당 부분 마약 범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혀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지. 네. 저 정도로 취할 때는요, 주변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서 네. 곧바로 현행법 체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홍 씨가 특수협박 범행 이후에 3km 떨어진 지점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다가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그렇죠. 검거될 당시에도 약물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그럼 저런 상태로 운전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조사도 곧바로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네. 경찰은 홍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간이 시약 검사는 다소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거쳐봐야 하고, 이 예. 과정에서 다양한 마약을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 시약에서 일부 마약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는지 범죄 사실을 구성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피의자가 병원 처방을 받았다는 등 마약 복용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를 변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구성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로 이제 적용하는 걸 결정할 방침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홍 씨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었다.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불법적인 마약 투약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병원을 지금 2군데나 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경찰에 이제 범행 직전에는 논현동의 한 피부과에서, 그리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이 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네. 이런 진료 건강공단에서 네. 그런 것을 확인해서 네.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병원 관련 수사가 필요하겠죠. 예. 한 달 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판박이 사건, 롤스로이스 남성, 네네. 신모 씨 사건. 네네. 이 신모 씨도 똑같아요. 전신무신 있었고,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렸고, 신 씨도 병원에서 처방받았다 이렇게 진술했었잖아요. 당시 신 씨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 피부염 진단을 받아서 피부과에서 수면 마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이 진술이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당시 경찰이 당장 교통사고를 낸 신 씨를 구속하지 않은 부분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당장 병원에 처방을 받았다고 변소를 하는 상황이었으니 단순 교통사고만으로는 곧바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 보니 정당한 약물 투약으로 보이지 않아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사건 홍 씨도 유사한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발언에 따라서 관련 수사가 더 펼쳐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는가? 그러니까요. 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처방을 받은 것은 아닌가 등등 예. 그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마약을 투약했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예정해 둘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과연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최근에 JTBC 취재진이 직접 병원들을 돌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받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살이 쪘다고 하자 대뜸 약을 얼마나 줄지 묻습니다. 키나 몸무게도 묻지 않습니다. 요즘에 10kg가 급하게 좀 쪘어요. 그러면 비만약을 한번 드려볼게. 며칠치 드릴까? 한 달?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와 신경 안정제 한 달치를 1분 만에 구했습니다. 피부가 칙칙해 고민이라고 했더니 영양주사를 추천했습니다. 통증이 뭐 어느 정도? 통증이 선주사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면 마취를 다 하시고 진행하시긴 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면서 매번 수면 마취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다졸람과 케타민,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이제 취재진이 목격을 하고 취재를 한 내용인데 교수님 실제로 지금 보면 통계적으로도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게 매년 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1,850만 명, 2020년에 1,748만 명, 그리고 2022년에 1,946만 명, 매년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있는데 사실 그 의료법에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마약류 의료용품을 처방하기 전에 혹시 다른 병원에서 예. 이런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병원에서 그 처방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조회를 반드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비슷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거를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 병원에 오기 전에 또 예. 비슷한 그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서 그 롤스로이스 남성 얘기할 때 그 병원 관련해서 경찰이 한 10여 곳 이상 압수수색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신모 씨가 판박이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들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좀 폭넓게요. 일단 홍 씨와 관련해서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네. 의사의 처방을 받았다는 항변이 주된 항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의사의 처방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예. 필요 이상의 약물 투약은 아니었는가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의 약물 투약의 기간과 양, 종류에 비춰보면 필요 이상의 의료 투약으로 보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기관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충분히 입건돼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특수협박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홍 씨랑 신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수사하면서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단초가 발견되었을 때 그 단초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만 캐지 않습니다. 그 단초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마련인데 일부 병 의원이 부적절한 약물 투약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예. 신 씨, 홍 씨 외에도 관련된 투약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진행되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다수인이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병원에서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만 믿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마약을 다른 경로로 투약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경찰은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병원에서 투약을 받았더라도 의사를 속이고 받았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치료용 목적이 아니라 그 쾌락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사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특수협박 사안을 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현재 묻지마 살인 범행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고 이 사건은 물론 묻지마 범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간에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 나아가서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